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 전임 관리자원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을 하신 분 중에서 좀 좋은 질문이라서 그 답변을 좀 드린 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관리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관리인인데, 그 관리인이 정보 공개 요청을 그 입점주분들이 했는데도 관리비에 대한 지출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안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둘러서 말씀을 좀 한번 좀 먼저 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합 건물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점주분들과 지금 소유자분들이 가족이다.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뿐이고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제가 사실은 아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쪽은 과거에 제가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 과거에도 지금 관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과거에도 관리 업체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관리인도 과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퇴출을 해야 돼가지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건물 같은 데에서 관리인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층을 한 2층이나 3층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이권에만 관련된 것만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에만,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입점주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사례가 지금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거에 앉아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서로 아는 사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한, 공정하게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이제 퇴출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이 됐는데, 선임되고 난 다음에 그 관리인이 선임이 될 때 이제 업체가 관리인이, 그러니까 관리업체가 이제 관리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계신 분들 중에서 있죠. 실질적인 걸 잘 이렇게 실리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시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하고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혼돈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입점주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인은 있지 않습니까? 입점주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관리 업체의 직원들 있죠. 그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주택법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건물의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관리비를 내는 주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당연한 여러분들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리업체 쪽에 관리인을 맡기다 보면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 관리비를 내는 주체들이나 소유주분들이 제가 심한 말을 할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자기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행사를 못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못하고 투명하게 안 되고, 이게 관리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재산권도 미래 가치도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겁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요 귀담아 들으시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분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리인이 또 뭐 횡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쪽은 몇몇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막 차도가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들어보면 자기 이권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단체가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그쪽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집합건물법의 다른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있죠. 공법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리비의 산출 내역과 부과 내역, 지출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적절한지 다른 공동주택과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항목이 구분되지도 않고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말합니다. 관리비가 구분되지 않고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회계사에 말하는 우리가 계정 과목 있지 않습니까? 계정 항목들, 그럼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위법 소지가 그렇게 하면 적절하지는 않은데 위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내역 공개 요구 또는 입점주분들, 임차인들의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관리 업체들이나 관리인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관리단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일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제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꼼꼼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있죠.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나 입점주 분들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있습니다. 관리인이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 지출, 적립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관리 위탁 계약 등 관리되는 책이라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과 그 계약 조건에 관해서 그렇죠. 이 3번을 그렇게 잘 보세요. 관리 위탁 계약 이런 것들 있지 않죠. 그게 이제 관리 업체도 관리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인이라는 분이나 이런 분들 입점주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기본 상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관리업체가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들. 그런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가에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돈을 쎄빠지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막말합니다 가끔. 돈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있는데 벌어가 물론 맡길 수 있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잘한다 하면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전부 다 아무도 연고가 없는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 버린 걸 가지고 아파트 그 관리 직원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전체 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돈에 입출력되고 이런 거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은행이나 다른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만 근데 그걸 전적으로 어떻게 쓰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모두 다가 처리한다면 여러분의 돈을 다 버리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실리적으로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3번이 그렇다는 거고 4번은 규약 및 이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런 것도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며 6번째는 건물의 대지, 공용 부분 및 부속 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이고 8번째, 그 밖에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8번째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부분은 없던데요 이러는데 그 부분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관리인은 그래서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 등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비 부과라든 징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 그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청을 또 하면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고요. 그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죠. 그 다음에 위 관리단 집회에서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위와 같은 사무의 주요 내용하고 예산, 결산 내용을 여러분들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집합 건물에서 악의적인 관리인의 행태입니다. 근데, 일부 집합 건물 관리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많을 수도 있죠. 구분 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가, 또는 입점주분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주부나 구분 소유자께서 정보 공개 등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해결 방법. 자, 여러분들 해결 방법은 이때부터 잘 들어주시면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들 내용 증명서로 여러분들 본인 소유의 호실에 대해서 이분은 구분 소유자일 거고 아니면 입점주, 임차인 분들도 본인 소유의 호실에 대해서 한해서는 부과 내역부터 해서 지출 내역까지 아까처럼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관리인의 보고 의무 있죠. 그거 있는 것처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증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것이 아닌 호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면 공용 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다 해줍니다. 그런 거는 정보보호 관련되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1호와 102호, 103호, 104호 이랬는데 자기는 101호를 가지고 있는데 102호에서의 공용 사용료 있죠. 요거만 좀 보고 싶다. 구체적인 그 개인정보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싶다든지 이러면 그거 뭐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서 있죠. 뭐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죠. 또 어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가 꿀리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권리는 본인 소유의 호실에 대해서 또는 입점해 있는 여러분들의 호실에 대해서는 부가 내역부터 지출 내역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용 증명서 보내시라라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여러분들이 그 열람 등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관리비 이 부분이나 어떤 사건들이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사건이 있으면 내용 증명서 한 번 보내고 한 번 더 보내랬죠. 최고 독촉장처럼 한 번 더 여러분들 내용 증명서를 보내주십시오. 한 번 더. 그래서 며칠자로 보냈는데 왜 보냈는데 왜 답변을 왜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간곡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보내주시라고요. 자, 이 두 번의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답변이 없다든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증명서가 입증 서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열람 등사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송하실 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다 거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그래 같이 17방 돈을 조금씩 5만 원이든 이렇게 지금 돈을 내어 드려 가지고 그러면 소송 비용이 되거든요. 열람 등사 청구 소송은 그렇게 비용 부담도 많이 안 되고 법무사한테 맡겨도 사실은 됩니다. 이게 뭐 간단한 거라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니 변호사한테 맡기시는데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비용을 높이고 너무 높이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그래서 열람 등사 청구 소송을 하면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100%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거의 100% 거의 100% 성소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성소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소했다는 이 말은 거기에 열람 등사 청구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 열람에 관련된 걸 모든 것을 자료를 법원을 통해서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케이. 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종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꼼꼼히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법률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위법한 소지가 있는 것도 꽤 있죠. 자, 그런 것을 잘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법률의 잣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것도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 또 횡령 배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있죠. 이제 그 성소한 자료에 있는 열람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이제 발견됐죠. 그렇죠. 발견되면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머릿속에 이성적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재산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재산을. 그런데 뜨겁게 재산을 사랑하시되 냉정하게 있죠. 냉철하게 처리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재산은 뜨겁게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돈은 뜨겁게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들의 재산을 냉철하게 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가 딱 완벽하게 이 부분은 횡령 배임건이면 형사건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산권에 여러분들 침해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많다면은 민사건으로 해서 소송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각종 소송.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관리인 해임 소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딱딱 떨어지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말하면 있죠.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뿌시시하죠. 왜 이러냐면, 저 요즘 왜 이렇게 아침에 왜 얼굴을 이렇게 세면을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그게 좀 더 괜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요즘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랬나. 아무튼 여러분들, 자,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반대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리단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참 고생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요, 여러분들.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여러분들, 입점주분들 중에서는, 예, 무조건 안 좋아 보인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관점에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들은 자기 업도 바쁘게 생활하시면서 그걸 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문제냐 하는 건데, 건물 관리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방향성 있게 지시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월급 받고 있는 관리 직원들이 하셔야 되죠. 그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소장은 좀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 그 자격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률적인 잣대도 잘 갖추고,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서비스 정신을 잘 가지고 친절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으시라니까요. 아시겠죠? 그게 좀 잘 안 되면 교체시키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분들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우리 가족들이 중요한 상황이죠. 가족이. 그 가족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자분들이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라고요. 관리업체들이나 직원들이나 그 외부에 있는 이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싸움질을 하거든요. 이간질을 하고. 굉장히 문제 있죠.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진짜와 가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이제 나이도 여러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도 이게 참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하시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격려도 해주시고, 물론 아까처럼 제가 그곳은 좀 문제점이 있댔죠. 자기들의 사업하는데 이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아까처럼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그리고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있죠. 이권과 관련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중에서 자기가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하시는데 자기 부동산업을 하는데 자기 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설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 같은 것도 자기가 다 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엉망이죠, 그런 사람들. 기본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그 속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에 도움을 주도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 그거는 제가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꼭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부동산을 하시니까 건물 전체를 더 잘 아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좀 더 정보를 갖다가 좀 더 다듬어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곳은 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어느 무슨 그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큰 어떤 뭐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자기 것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대형 점포를 갖다가 막 하시면서 있죠. 큰 층을 두 층을 다 하면서 자기가 관리인이 돼가지고 관리업체도 자기가 아는 업체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관리업체를 시켜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에만 관리비를 낮추고 있죠. 막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죠, 건물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비일비재 할 것쯤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여러분들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되시려고 하시는 분은 입점주분들이 되시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입점주분들, 소유주이면서 입점에 있는 분들은 관리위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관리인은 임차인도 되십니다. 임차인이나 소유주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입점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 되는 거죠. 본인이 여기에 건물에 있지 않고 그냥 소유자인데 소유자일 뿐이고 그냥 입점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임차인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막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민감하지는 않죠. 당장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보면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상식 수준에 보면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것이 올바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우리 입점주도 피해를 주니까요. 그런 어떤 부분은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까처럼 그런 방법을 거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들 필요한 상황 격려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저리 이야기했지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뭘 합니까? 구호를. 그렇죠. 자,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를 해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다 정보 공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풀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잘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이 잘 관리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